문득 제 시어머니와 저의 악연이라면 악연, 인연이라면 인연인 지난 이야기 해보고 싶어서 사연 올립니다. 처음 회사 선후배로 만난 남편과 저는 정말 뭐 하나 남들보다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없는, 남들 다니는 대학 나와 좋은 기업이랄 것도 없는 평범한 중소기업에서 사내 연애를 하다가 결혼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남들과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사귄 지 3년이 되어가는데도 결혼하자는 소리가 안 나와서 보다 못한 제가 이제 결혼하자 소리를 할 정도로 남편은 얌전하고 조신한, 나쁘게 말하면 자기 생각과 주관을 표현을 못하는 성격이고, 그와 반대로 불뚝 성질인 저는 아니다 싶으면 그때그때 딱 짚고 넘어가는 성격으로 남녀가 좀 뒤바뀌었죠. 성격은 상극이지만 늘 잘 맞춰주고 뒷이야기 없이 잘 따라와준 덕에 오랜 연애에 이어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는데, 남편은 안 힘들었다는데 저는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생각과 주관을 표현 못한다고 앞서 말했지만 실은 아예 없는 것 아니야 싶을 정도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저와 연애할 적에 매사 아무 생각도 감정도 없어 보였습니다. 남보기에 어떨지 몰라도 제가 먼저 청혼했던 것도 정말 날 좋아하긴 하나 싶어 기다리다 지른 것으로 실은 미적거리며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제가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지금 하는 게 연애인지도 아리까리 확신이 없어 들이받은 건데 이런 제 마음을 안 것인지 바로 그러지 않은 바람에 잡혔지만 저는 당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반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토끼띠라 사람들이 순하게 보는데 토끼? 절대 얌전하지만은 않습니다. 뒷발에 걷어차인 적 있으신가 모르겠지만 보기보다 한박이 있는 녀석이거든요. 나름 열정이 넘치는 제가 보기에 이 남자는 열정이라곤 조금도 없는 파김치 같은 스타일이랄까? 이미 진이 빠질 대로 빠진 느낌이었는데 주저없이 그러자 하는 바람에 일사천리로 친정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 올리고 시댁으로 인사드리러 갔다가 그제야 남편이 왜 이런 성격인지 알았습니다. 듣기로 시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만 할 뿐 딱히 그리워하거나 언급이 없어 정도 채 못 붙인 어릴 적 가셨나 보다 하고 아무 생각 없었는데 홀시어머니 별로라고 하는 이유를 인사 올리러 가서 뵈니 실감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 부모님보다 10살 정도 나이 드신 분이셨으니 남편을 늦은 나이에 가지신 모양인데 설상가상 남편 위아래로 형제가 없으니 겨우 건진 아이였나 봅니다. 웃음기 일체 없이 대기업 면접관처럼 나 너 못마땅한데 일단 왔으니 네가 내 호감을 사봐 하는 포스로 저를 반기는 기색이 없으신 어머니는 이빨은 덕담 일체 없이 저희를 나란히 마주 앉혀 놓으시고 근 1시간을 관찰만 하셨습니다. 참 그때 제 마음이 별로 대단치도 않은 머스마하고 결혼하고 나선 내가 죄인이다. 결혼할래? 물었던 제 입을 꼬매버리고 싶은 충동이 훅 일었는데 마침내 입을 뗀 어머니가 정말 희한한 주문을 하시는 게 아닙니까? 당신 아들에게 종이하고 펜을 내주시더니 결혼 후에 당신과 저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하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어머니 편을 들겠다. 베갯머리 송사라고 너희 둘이 나 안 보는 데서 뭐라고 속닥거리건 말건 상관 안 할 테니 당신 앞에서는 무조건 당신 편을 들겠다고 쓰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도 다 들은 말가 있어서 그런다. 그렇다고 내가 너희 결혼을 반대하거나 제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고 당장 내 앞에서 지마누라 편드는 모습 보면 내 눈이 획가닥 돌까 그런다. 내 또래 여자들 말 들으니 그게 제일 서럽다더라. 며느리 미운 건 아닌데 아들이 편들면 괜시리 미워진다고. 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는 부탁이니 써봐봐. 아니 어머니 그래도 뭘 그런 걸 각서로까지. 네, 안 그러신다니까 믿고 써요. 형아, 어머니 거짓말은 안 하시는 분이거든. 뭔가 나 결혼한다니까 많이 마음이 복잡하신 것 같으시니까 써드릴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괜찮지? 하는데 딱히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기분 나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보란듯이 제 앞에서 당신 아들에게 받아내는 것은 결국 저에게 날리는 경고였고 남편조차 이렇게 나오는데 쓰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서 죄라도 지은 듯 무릎 꿇은 채로 거실 바닥에 이 어린애 같은 글귀를 써내려가는 것을 보며 참 별스러운 양반이네 싶었는데 저에게는 한술 더 뜨시더라고요.
꼼꼼하게 남편이 써준 각서를 읽어보시고는 인주 던져주시며 지장 찍으라는데 속으로 장난 아니네 혀를 차고 있는 저에게 종이를 내미시며 하신 말씀이 가관이었습니다. 예, 너는 신혼집 말이다. 결국 내가 얻어준 집이잖니. 그러니깐 영찬이가 결혼할 적 가져가는 재산은 결국 내가 해준 거지. 너희들이 헤어지더라도 신혼집이며 결혼 당시 가진 재산은 우리 집 것이니 너는 손댈 수 없다. 그리고 쓰는 김에 앞으로 네 남편이 벌어올 돈도 재산 분할 청구하지 않는다고 써줄래? 요즘 이상한 여자들 많다더라. 물론 네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 일 혹시 모르는 거잖니. 그냥 마음 편하자고 하는 소리야. 서양에서는 결혼 전에 이렇게 서류 해놓고 마음 다잡는다니깐 우리도 해보자고. 나도 그래야 다른 마음 안 먹고 너도 다른 마음 안 먹고 하시는데 그만 제가 울컥해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사람 대하듯이 말없이 딱 꿀려놓은 것처럼 마음에 안 든데다 무슨 저를 돈에 눈 멀어서 이 집안 어떻게 할 사람 취급하는데 참으면 내가 등신이지 한 것이죠. 죄송하지만 신혼집 얼마나 대단하게 해주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어머니를 못 믿거나 고가워서가 아니라 강남이나 저기 성북동 쪽에 뭐 한 200평짜리 주택 해주신다면 눈 딱 감고 쓸 생각은 있거든요. 그런데 남들 다 아는 20, 30평대 그만한 빌라나 아파트 전세로 얻어주신 데다 이런 혼전계약서 썼다고 하면 우스갯거리 될까봐 그래요. 그때 눈치 보던 남편이 제 옆구리를 딱 찌르자 저는 남편을 대차게 맞받아쳐주고 어머니 들으라는 듯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찬씨, 옆구리 찌르지 말고 말로 해. 피차 다 보이는 데서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아니, 누가 보면 내가 무슨 재벌가하고 결혼하는 줄 알겠다? 지금 어머니 바라시는 대로 종이 조각에 몇 글자 써드리면 어머니 기분은 든든하니 좋으시겠지만 나는 자기하고 잘 살아도 우스갯거리고 못 살고 이혼해도 우스갯거리 되는 거 아니냐고. 내 입장은 요만큼도 생각을 안 하네? 아니, 대한민국에 이런 혼전계약서 쓰고 결혼하는 여자가 몇이나 된다고 내가 이런 걸 써야 하냐고. 그리고 어머니, 이후에 결혼해서 번 돈까지 다 남편 돈이요? 저도 놀지 않고 벌 건데요. 우리 친정에서 용돈 주시는 것도 다 기록해놔야겠네요. 혹시 모르니까. 게다가 이 나라의 법은 이미 전업주부도 직업으로 인정해서 결혼 시간에 가정에서 살림한 여자에게도 가사노동의 대가와 가정을 일군 공로를 인정해서 재산 분할이라는 장치를 했는데 영찬 씨 어머니는 여자면서도 그것을 무시하시고 계시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혼전계약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런 거 써드린다 한들 법위에 설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영찬 씨 어머니 마음 편하자고 이런 걸 쓰고 주고받자고요? 그러면 저에게는 뭘 써주실 건데요? 제가 영찬 씨한테 무조건 내 편 들어달라는 각서 받으면 어쩌실 건데요? 방금 받으신 각서에 제 편 들어주지 않겠다는 새로운 각서를 쓰지 않겠다는 내용은 없었으니 너덜너덜할 때까지 내내 새로 고치고 새로 써놓고 하실 거예요? 차라리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세요. 굉장히 굴욕적이네요. 저희야말로 홀어머니에게 자란 이 사람 흠 하나 안 잡고 선입견 없이 봤는데 안 그래도 말 많은 홀시어머니에게 뒤로 이런 서류까지 제출해가며 괜시리 꿀리는 결혼하고 싶진 않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이면 진작 하시던가 1시간이나 뭘 꿀려 앉아놓고 하세요? 이 면접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올지 몰랐는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어머니는 눈이 동그래져서는 벌떡 일어난 저를 보며 어버버 놀란 표정이었는데 저도 이미 마음속에서 이 남자와 끝이라는 마음으로 다 쏟아낸 것이라 후안이고 뭐고 없이 후련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해가며 결혼 승낙받은 거 부모님이 아시면 피눈물 흘리시죠. 뭐 대단한 사랑이라고 역시 당황해서 저를 쫓아와 문 앞을 가로막는 남편을 가라고 밀쳐내고 나오는데 세상 덤덤해서 나를 좋아하나 안 하나 헷갈리게 했던 이 남자가 아주 목을 매며 저를 붙드는 겁니다. 아마 3년 연애하며 주고받은 말보다 더 청산유수로 사람이 있건 없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남사스러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미친 줄 알았습니다. 형아, 내가 미안해. 어머니가 써달라시던 각서 내가 먼저 싫다고 내쳤어야 하는 걸 써드리는 바람에 너한테까지 순번이 간 거지. 아니다 하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에 그랬는데 어머니 하는 말씀 들으면서 내가 안 써드렸어야 했구나 알았어. 나 어머니께 늘 마음에 짐이 있어. 아버지 없이 홀로 나 키우신 거 너도 보았다시피 굉장히 고압적이시지만 내내 반항 한 번 없이 따랐거든. 하지만 숨막혀 미치도록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사실 희영이 너도 꼭 우리 어머니 같아서 처음에 무서웠는데 그러면서도 괜시리 편해. 나도 모르겠어.
다른 사근사근한 여자는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고 못 맞추겠는데 희영이 너는 달라. 기분 나쁘면 퉁퉁대는데 또 금방 풀어줘서 헤헤거리고 슬그머니 나 맞춰주고 배려하면서 풀어주잖아. 이게 우리 어머니하고 차이점이야. 늘 내가 미안해하면 나도 미안해 하고 얘기해주는 거. 나 그때마다 눈물 났어 사실. 나는 항상 어머니께 미안하다고만 했지 나도 화내서 미안하단 소리 못 들어봤거든. 너 아니었으면 우리 여기까지 못 왔어. 희영이 너 아니면 이런 답답하고 등신 같고 아무것도 아닌 수많은 평범남 중에 하나인 나를 데리고 3년을 못 끌어. 그리고 또 내가 희영이 너한테 미안한 거 있지. 네 입에서 결혼하자는 말하게 한 거. 봐봐, 나 이거 2년을 가지고 다녔어. 해야지 하면서도 내가 못나서 못하던 말. 기어이 너한테 그 말 나온 그날까지도 품에서 못 꺼내고 아직 품고 다녔어 내가. 우리 엄마 내가 어떤 여자를 데려와도 저러실 거야 아마. 오늘 너와 나에게 하시는 것 보니 알겠어. 그래서 내가 연애한다고도 말 안 했던 거거든. 나 희영이 너만 괜찮다면 너와 결혼하고 싶어. 네가 어머니 버리라면 그렇게 할 거야. 나 어머니에 대한 책임과 의무지 아들 노릇까지는 자신 없어. 너까지 떠나면 난 빈털털이야. 나 다른 사람하고 시작할 자신 없고 너하고 끝장 볼 거야 죽을 때까지. 결혼해줘. 나 너에게는 각서 매일매일 써줄게. 얼마나 쪼물락거렸는지 반질반질하게 다 달아버린 벨벳으로 된 반지 상자를 품에서 내미는데 예비 며느리랍시고 처음 인사 와서 어머니에게 꽝 하고 너도 안 볼란다 이 부득부득 깔며 나와서는 또 그것 하나에 마음이 소로로 풀어지는 게 이 순간이 이 남자가 살아온 인생 일대의 대모험임을 잘 아는 저는 웃음 반에 감동 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시에 왜 이렇게 기가 약하고 풀이 죽어있나 답답증까지 느끼던 저는 이렇게 결혼 허락 받으러 와서 보고야 어머니에게 하도 눌려 살아서 그랬음을 알고는 머리가 지끈했습니다. 실컷 좋곤 천륜이지 않습니까? 양친 두 분 계신 집도 아니고 홀어머니인데 아들이 저 좋다는데요 하며 영찬 씨만 빼와 데리고 살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번민하는 것을 눈치채고는 제 손에서 반지 케이스를 가져가더니 말릴 새도 없이 제 손에다 여우처럼 착 끼우고 씩 웃는데 저 떠날까봐 똥줄이 타긴 탔는지 아주 갖은 애교에 생전 처음 보는 다른 남자가 되어 꼬리를 살살 흔드는 이 골칫덩이가 한편으론 측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가 오만 성질에 사무적이고 오만하게 박박 끌고 나온 터라 어머니 허락받을 리 만무해져서 어쩌나 하고 있는데 저 데려다 준다고 따라와서 우리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입으로 어머니와의 일을 이실직고 하는 모습을 보자 왠지 이 녀석을 한번 믿어봐도 되겠다 싶은 마음도 들고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자네 어머니 혼자 남겨놓고 희영이 조르르 따라온 겐가? 예끼 이 사람. 저 녀석이 길 모를까봐 물론 우리 딸내미 편들어주는 것은 고맙네만 이왕이면 양가 축복받는 결혼하는 것이 좋잖나. 자네 어머니는 갈등인가 뭔가 생기면 무조건 자기 편들기로 각서 써놓고 바로 휴지 조각 만들어버리면 더 희영이가 미워지지 않겠는가. 설마 정말 나쁜 마음으로 그러셨겠나. 아무래도 바깥 어른 자리가 비니 얕보일까봐 방어적이 되고 자네도 성격이 얌전하니 나쁜 소리 잘 못하니 더욱 지켜주고 싶어 만들어주려 하신 게지. 희영이 말대로 그거 효력 없다며 알고도 받아두고 싶으셨던 걸게야. 괜시리. 그냥 괜시리 그럴 때 있어 여자는. 우리 엄마도 처음에 이 사람 인사받을 적에 얼마나 요란스럽게 눈에 힘주고서 요렇게 노려보시던지 왜 저렇게 안 턴지 탓이나 내가 속으로 엄청 웃었다. 괜시리 사과 깎으라고 자네 장모한테 밀더니 잘 깎고 있는데도 시비에 포크로 사과 찌른 위치까지 트집을 잡았다니까. 당신도 기억나지? 아이고 우리 엄마도 별 수 없는 여자구나 달리 봤더니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부터 슬슬 챙기고 그러더구만. 나도 여자는 잘 모르고 고부가는 더 잘 모르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그거 우리 남자는 이해 못해. 아마 자기들도 잘 모를걸. 그렇게 안 좋게 나와서 너무 오래 밖에서 뭉개지 말라며 영찬 씨를 돌려보내는 우리 부모님은 어머님이 어쩌건 일단 시집 보낼 생각이신 모양이었는데 이 모습에 또 욱하고 올라옵니다. 당장 엄마가 할머니와 별로 안 좋은 첫인사를 하셨다는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듣지만 제가 본 할머니는 엄마와 잘 지내셨고 사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당한 일은.
대놓고 지금 있는 돈 그리고 훗날 번 돈도 자기 아들 것이라는 각서에 의하면 저는 땡전 한 푼 못 건지고 쫓겨나도 할 말 없다는 것인데 아무리 효력 없다고 해도 제게 그런 요구를 해오는 것부터가 무시의 시집 갑질이라는 생각이 들어 뾰루퉁 대체 누구 편이냐 한마디 했습니다. 사실 퉁퉁대기는 하지만 남편보다는 제가 애다라는 결혼은 맞습니다. 물론 어른들은 모르시지만 제가 청혼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품고만 다녔다는 반지 받기 전까지만 해도 저도 나름 존심 상해 있는 터에 자기 아들이 성격상 이혼하자는 소리 못할 사람인 것을 잘 아는 어머니에게 대놓고 저격당하는데도 아랑곳 않고 부모님이 등을 미니 서운했습니다. 뭔 소리야 얘가. 네가 결혼할 거라고 데려왔잖아. 그래서 밀어주는 건데 이제 왔단 말이야 얘가. 사부인이 유한 편은 아닌 모양이다만 너도 순한 편은 아니라 우린 별로 걱정은 안 된다. 무엇보다 좋다는 녀석 데리고 온 마당에 가릴 것도 없어. 우리 입장에서는 노처녀보단 차라리 시집살이로 이혼당한 게 낫지. 네가 좀별나냐? 너 싹 까먹은 모양인데 너 유치원 보내고 얼마 안 있어 친구네 엄마가 허리에 손짓고 와서 따졌었다. 그 집 아들이 너 좋다고 했더니 네가 빙글빙글 웃고는 이리와 하더니 박치기 시계 갈겼다며. 그때 유치원 선생이 내 친구 질분데 아직도 종종 네 얘기 한다더라. 역도산이 살아온 줄 알았다는데. 병설 유치원 30년 역사에 유례가 없던 사건이래. 웃긴 건 그 일을 당하고 코 터진 놈이 네 엄마한테 끌려 나온 너 보고 좋아 죽더란다. 당장 울고불고 해야 할 지 자식이 옆에서 해죽거리니 따질 맛이 나았나. 그냥 흐지부지 미안해요, 애 조심시켜요 하고 갔다더라. 우리가 이런 네가 처음으로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놈을 어머니 때문에 놓치겠냐? 걔네 어머니가 걱정이지. 살살 지금처럼 말로 들이받아. 홀어머니인 거 알고도 결혼하겠다고 한 건 너니까. 영찬이 저거 지 입으로 미주알 고주알 우리 앞에서 술술 푸는 거 보면 사부인이 험하게라도 너 기 꺾으려고 하는 거 한편 이해는 돼. 참, 그 박치기 당한 놈은 의사 됐다더라. 그러니 이젠 서로 데려가 달라고 안달이지. 아니 알아나 두라고. 천하의 김희영이 신세가 처량해서. 무슨 원수딸 데려다 키운 듯이 제 불행에 희죽이시며 널 믿는다 하시는 아버지 얼굴을 보며 이 난관을 헤쳐나갈 것은 나밖에 없겠구나 싶었던 저는 다음날 선물을 사들고 가 어제는 욱하는 마음에 실언을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할 테니 아드님을 제게 주십시오. 넙죽 절을 하고 사죄를 올렸습니다. 용기 있는 여자가 순한 남편을 얻는 법이죠. 그랬더니 어머니도 한참을 말씀을 못하시더니 네 말이 맞고 당신이 선 넘은 거라며 미안하다 하시는데 나도 방어적이 되다 보니 짚을 건 짚어야 하지 않나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눈덩이처럼 커졌다. 네 이야기 들을 적에 너무 심했구나 싶었어. 하긴 처음 보자마자 시어머니란 게 대뜸이래 버리니 당연히 발끈하고 나설 수밖에 없지. 네 말대로 우리나라에선 그런 거 다 소용없다더구나. 게다가 법으로 가사노동 인정하는데 우리만은 무시한다는 내용 들어간 각서는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거라고 하고 내가 다른 집들 이런저런 안 좋은 이야기 듣다 보니 지레 빗장 친 건데 그건 또 아니라고 너무 나갔다고 뭐라고들 하더라고. 나도 처음 당하는 일이라 두 번 하고 싶지 않구나. 둘이 어려우니 서로 연애하며 맞춰졌겠어. 내가 가져가지 말라 해도 이미 가져갔고 물리지 말고 잘 살아. 미안하고 당황스러우면서도 너는 우리 영찬이하고 달리 참 솔직하고 당차서 둘이 성격이 바뀌었으면 좋으련만 했다. 내가 딸이 없어서 넙죽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는 것은 드라마에게서나 보겠거니 했는데 이렇게 며느리한테 절 받으니 감회가 새롭구나 하시며 고개를 팩 돌리시는데 안 웃으시려고 입술을 깨무시는 게 싫지만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남들처럼 점잔을 빼며 서로 내 자식 무심마쇼 은근한 신경전을 하는 땀나는 상견례를 할 적엔 지루하고 미칠 듯한 긴장감에 돌아버리는 줄 알았지만 우리 부모님이 푼수 모드로 푸시니 어머니도 좀 누그러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시아버지 빈자리 때문에 홀로 나와 본인이 가시망도 둘둘 치시는 것이 결국 아들인 영찬씨 생각해서 그러시는 것이다. 알고 보니 짠하고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식도 잘 봐주시겠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우리 부모님도 허허실실하시면서도 어머니 성격 파악을 하시느라 분주했는데 사람에게 곁 쉽게 주고 안 주고 이 성향 차이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친정은 푼수처럼 두루두루 친한 편이지만 실은 속정 깊이 주는 이는 몇 없이 조심하는 외유내강인 편이라면 어머니는 보면 겉으로도 정 안 주고 속으로도 좀처럼 점수 따기 힘든 외강내강으로 골치 아픈 스타일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친정엄마가 상견례 마치고 혀 내두르며 아이고 만만치 않겠다 하시며 안턴 걱정을 하시는데 저도 이판사판입니다. 내내 저 좋다는 흔치 않는 머슴아들 어릴 적부터 박치기만 안 했지 뻥뻥 걷어차고 멀리서 저보면 뒤돌아 도망가게 할 정도로 닦아세우던 저는 모처럼 3년이란 긴 시간 소가리하며 만나 이젠 30이 바라보는 나이에 다른 놈 찾아볼 여유 같은 것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머리 쓰는 정난정이라면 저도 주먹 쓰는 정난정, 둘이 한 남자로 얽혀 고부지간이 되었대도 부모보다 연세가 많으시니 시어머니라기보단 한 발 물러서 성격 괴팍한 할머니란 생각하고 붙어볼 만은 합니다. 어머니께선 20-30평 전세 어쩌고 한 제 말에 열이 받으셨는지 원래부터 사주실 생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영찬씨 명의로 집을 한 채 주셔서 그곳을 흠 안 잡히게 저도 혼수로 빼곡하게 채웠는데 눈물을 머금고 다시 국내에 얼마 없던 외제 가전제품으로 했습니다. 실은 저는 우리 브랜드가 더 좋은데 기싸움에서 앉으려고 해놓고 두고두고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살얼음판 같은 혼수에 결혼식까지 마치고 신혼여행 가기 전에 일단 우리 둘 다 뻗어서 한참을 자고 저녁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신랑이 그럽니다. 형아, 나도 생각 많이 해봤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지? 내가 잘못하면 화살이 자기한테 돌아갈 테니까. 사실 우리 어머니 외로운 분이야. 한편으론 불쌍하기도 하고 나도 내 방에서 이런저런 어머니 생각에 잘해드려야지 진심으로 다가가야지 하는데 방문 딱 열고 어머니 얼굴 보면 쏙 들어가. 내가 원체 어릴 적부터 이런저런 지적받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늘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소리 안 듣게 해라 그러셨거든. 그게 어머니 트라우마에 아들인 나 키우며 가장 주의하신 부분 같아. 우리 어머니 잘나 보이지만 당신도 흠이 있어. 요즘 세상에는 별거 아니지만 당신 자신은 용서가 안 되는, 뜬금없이 이제 시작하려고 찾아온 우리 붙들고 하시는 것 보니 그 부분이 제법 큰 걸림돌 같아. 곧 죽어도 이혼할 생각은 없는 제게 지피지기 백전백승, 상대에 대한 어떠한 사소한 정보라도 제겐 큰 자산이 되기 때문에 신랑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자니 고고에만 보이던 시어머니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뒤집어 쓴 가시망토의 근원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더 컸습니다. 게다가 어머니 잘못이라기보단 옛날 그 시대를 살아온 한국 여인네들이 여자라는 이유로 겪은 억울한 사연에 안 그래도 머리 좋고 자존심이 남달라 보이는 시어머니가 더욱 남편을 단도리하고 저를 잡은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가난한 양반집에서 부자 양반집으로 중매 결혼을 했는데 그 난리 북새통인 시절에 서로 어디 이씨 어디 김씨 해가며 어른들끼리 혼사가 이루어졌대. 외갓집 입장에선 체면도 살리고 입 하나 덜은 게지. 그렇게 시집을 가자마자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시작되는데 특히 돈 없는 걸로 그렇게 무시를 하고 모욕을 주더래. 시집갈 때 친정에서 가져간 이부자리며 옷 하나하나 트집 잡으며 어쩌면 그렇게 안목이 없냐고 오른 치마 왼 치마 구분 못하는 양반집 규수 보도 못했다면서 너 양반집 규수는 맞기는 하냐고. 결론은 결혼 잘못한 게다. 집안 보고 데려왔더니 돈이 없으니 양반 노릇도 다 까먹어. 잘 사는 평민 며느리만도 못하다고. 웃겨 하여간 어머님 40년대생 아니야? 그럼 결혼하실 무렵이면 한창 먹고 살려고 정신없을 시절인데 뭔 양반 타령이야. 가지가지한다 정말. 어머니 보통 분 아니야. 성격이 좀 그러시긴 해도 나도 잘 모르는 서양식 결혼기약 아시는 거 보면 교육 잘 받으시면 한자리 하실 분이라고. 게다가 딱 인사하러 갔을 때 무릎 꿇리고 1시간 심장 졸이던 그 포스, 그거 나는 못해. 참을성이 없어서. 그거 상대방 이전에 내가 못 견디는 거야. 그런 분이니 자기가 숨막혀 했겠지만 밖에서 나쁜 소리 듣느니 차라리 아들 단돌이하고 조이자 하셨겠다 싶어 지금 보니. 아휴, 어머니도 허난설원처럼 시대를 잘못하고 나셨구만 보니. 아무튼 시어머니가 그렇게 무시하니 안 그러던 남편까지 살살 무시하는데 나중에는 지가 더 한술 더 뜨고 나섰다는 거야. 위로는 고사하고 왜 그렇게 어머니 심기를 건드리냐고, 어머니 비위 하나 못 맞추고 분란을 만드냐고 길길이 날뛰는 거지. 그러고 뭐 하겠어. 밖으로 도는 거지.
게다가 이 모자가 곳간 열쇠 꼭 쥐고 돈을 안 주더란 말이지. 자기 아들은 허구한 날 한상 펼치고 술 마시고 들어와서는 속상해서요 한마디면 되면서도 어머니한테는 살림살이 하는 돈도 아랫사람이 다 아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며 한 푼을 안 주더래. 친정이라도 간다 하면 진보다리를 다 풀어 보여준 다음에 갔다는데 부리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 집 며느리로 집안 물건 빼돌려서 못 사는 친정에 가져다 주는 건 아닌지 확인 받으시는 참 치사하고 더러운 시집